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날 한 골과 기회 창출 1회, 빅찬스 1회, 유효 슈팅 2회, 드리블 2회 성공, 코너킥 4회, 패스 성공률 96% 등 다양한 공격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평점은 8.3점으로 미드필더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추가골을 넣은 은바페와 선방쇼를 펼친 돈나룸마가 8.4점이었고 아슈라프 하키미가 8.8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 후 최우수 선수로는 이강인이 꼽혔습니다. 프랑스 매체 푼 메르카토는 이강인은 중앙 미드필더에 나와 멋진 팀플레이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그의 시그니처 슈팅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이강인은 전반 내내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는 경기 중심에서 활약했다. 이제 이강인은 2024 아시안컵에 나간다. PSG는 이강인이 그리울 것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겟 풋볼 프렌치 뉴스는 경기 후 솔직히 엔리케 감독의 선수 선택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강인을 이선에 웨렌자이르 에머리, 비티나냐와 함께 배치했다며 이강인은 경기 시작부터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번 성과로 그는 자신감을 더 키울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함께 빠르고 깔끔하게 윙에서 플레이를 하곤 했다고 보도도 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이번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강인은 몇 주 동안 팀에서 이탈하는데 파리 사람들이 그의 대표팀 차출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금재능 이강인이 결승골을 넣고도 또 아쉬운 평가를 한 매체가 있어 화제입니다. 이번에도 평소 이강인에게 박한 평가를 내리는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의 평가인데요. 오히려 골을 넣지 못한 선수들이 더 좋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인 르 파리지앵인데요. 정말 기가 차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경기 공식 최우수 선수에다가 리그안까지 나서서 극찬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르 파리지앵입니다. 프랑스 언론 르 파리지앵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이강인에게 아쉬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에게 평점 6.5를 부여했습니다. 팀 공동 4위의 다소 보통 수준의 평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슈팅 1개에 그친 바르콜라보다도 낮은 평점이었습니다. 프랑스 윙어 바르콜라는 은바페의 쐐기골을 돕기도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플레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르 파리지앵은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인 7점을 주었습니다. 프랑스 유망주인 바르콜라와 관련해 왼쪽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었고 몇 차례 수비에 가담해 팀을 도왔다. 은바페의 골도 어시스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강인에 대해선 아시안컵에 합류하는 이강인은 덴벨레의 멋진 패스를 받아 득점을 기록했다. 과감한 시저스킥으로 상대 골키퍼를 움직였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활발하게 움직였다. 후반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고 전하며 또 한 번 주관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수많은 매체들 속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다소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지간히 해야 하는데요.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습니다. 르 파리지앵은 평소 유독 이강인에게만 주관적 혹한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강인은 지난달 리그 16라운드 1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도 르 파리지앵으로부터 가장 낮은 평점 3점을 받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인 3점이었는데요. 당시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 전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있었다고 해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강인은 적절한 위치에서 덴벨레 역할을 해내곤 했지만 나머지는 너무 중립적이거나 애매한 활약뿐이었다고 밝혔었습니다. 매체들이 혹평이나 자극적인 평가로 시선을 끌고 이슈화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건 너무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르 파리지앵에 미친 행보를 지켜봐야 할까요? 완전히 무시를 해야 할까요? 그래도 우리 이강인 선수는 언론이나 매체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며 멋진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어 너무 믿음이 갑니다. 또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슈퍼컵 우승으로 파리 생제르맹 지휘봉을 잡고 처음으로 정상에 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전반전 경기력을 콕 집어 극찬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전반전은 올 시즌 중 예외적이었다. 내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 중 최고의 45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강인에 대해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하고 있는데요. 축구 통계업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전반전에만 드리블 성공률 100%를 비롯해 슈팅 2회, 기회 창출 1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이널 서드에서 패스가 4회였으며 상대팀 박스 안 터치도 2회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패스 성공률 96%, 지상 볼 경합 성공률 75%, 롱패스 성공률 67% 등으로 엔리케 감독이 칭찬한 45분 중에서도 돋보인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 엔리케 감독은 트로피를 얻는 것은 항상 어렵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경기를 준비하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는 더 발전해서 다른 트로피를 노려볼까 한다며 이 경기에 100% 만족할 수 없다. 우린 더 잘할 수 있다. 툴루즈는 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돌아봤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상에 스페인 언론까지 박수부대에 합류하며 화제인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는 이강인은 슈퍼컵 최우수 선수를 수상하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이강인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아스는 지난 여름 PSG의 큰 결정 중 하나는 소속 스타들을 내보내고 팀적으로 강조된 팀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도 팀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체계를 강조해 반복했고, 이 새로운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이강인 영입이었다. 그가 2200만 유로에 파리에 도착한 것은 스페인 축구가 아닌 프랑스 축구를 위해서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도착 이후 곧바로 파리에서 인기 있는 현상이 됐다.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는 PSG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인 음바페를 능가하는 역사적인 최고치에 이르렀다. PSG 서울 매장은 아시아 투어에서 대성공을 거뒀고, 이는 아시아 시장 진출에 확실한 신호탄이 됐다라며 이강인의 인기를 평가했습니다. 경기 후 현지 팬들은 이강인은 마스터 클래스야 마지막에 당한 모욕은 안타까웠어. 오늘 최우수 선수에 뽑힐 만한 자격이 충분했어. 내가 볼 때에는 메시보다 잘하던데? 이강인 축하합니다. 저는 친구도 여친도 직업도 돈도 없습니다. 취미도 없죠. 제가 가진 것은 이강인 뿐입니다. 제 옆에는 이강인 선수가 있었고 저의 삶이 다 열정이에요. 이강인을 무척 좋아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는 미드필더진에 대한 질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자는 비티냐가 최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출전하고 있다. 그는 미드필더 자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지 물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제가 보기에도 그는 미드필더가 맞아요. 그러나 그는 윙어도 봤었고 지난 경기에서 몇 차례 수비형 미드필더도 봤었습니다. 그의 장점은 공간을 찾는 것과 활동량인데 수비형 미드필더는 활동량이 중요하진 않죠. 항상 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직접 패스 길이 없으면 간접으로 찾으면 됩니다. 가능한 간결하게만 패스하면 되고 방향을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티냐에게 딱 맞는 포지션은 아니지만 잘 해냈습니다. 이전 경기와 오늘 경기에서 말이죠. 제가 만족한 부분은 워낙 볼 다루는 재주가 좋은 선수지만 오프더볼에서도 역할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수비력도 좋습니다. 우리 미드필더에서 중요한 자원이라며 발언했습니다. 이후 우가르테는 왜 뛰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경쟁이 필요함을 강조한 엔리케 감독입니다. 결국 미드필더 라인이 경쟁이 치열하고 그중 가장 저렴한 이적료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우가르테, 비티냐를 밀어내고 프랑스 핵 유망주 에머리는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당연하고 다른 한 자리를 실력으로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 믿음에 보답을 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우가르테는 이강인과 같이 여름에 왔고 무려 860억 원의 이적료로 파리에 입성했고 비티냐는 540억에 입성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선수들을 압살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참으로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